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 양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도식도 쉬운 개념이 아니죠. 또 심리 양식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많이 좀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심리 양식을 공부해 두면 이제 뒤에 가서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더라도 좀 인내하고 들어두시면 매우 이 다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다. 뭐 설마 건물이 심리양식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러난 면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건물이 드러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에 의해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정신작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조감도를 만드는 그런 것을 심리도식이라 하고, 이 심리도식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건물이고 건물 양식이다. 그 심리도식과 심리양식의 관계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건물을 짓고 사는가? 사람에 따라서는 초가집, 기와집, 빌딩. 우리는 어떤 건물을 짓습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은 심리 도식에 해당이 되고, 그 심리 도식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것은 드러난 부분으로서 건물이고 건물 양식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행동을 기획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연필, 그 다음에 키, 책받침,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런 연필이 필요하고 책받침이 필요하고 열쇠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전략에서 전쟁을 실제 치릅니다. 그것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의 실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심리 양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략은 심리 도식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표나 기획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표를 짠다, 기획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 일과를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간표를 짜고 계획하는 것은 심리 도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양식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때 양식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은 수만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양식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우리는 심리 도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원고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본이 되겠습니다. 자, 각본은 연극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죠. 각본이 없다면 연극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드러난 면은 연극 그 자체고, 드러나지 않는 면은 각본이 되겠죠. 각본은 심리 도식에 해당이 되고, 연극은 양식에 해당이 되고, 이때의 양식은 연극 양식,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심리 양식,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각본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희극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비극으로 삽니다. 이것은 인생 각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각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본은 어떤 각본이 좋을까요? 선택이죠. 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심리 도식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시혜택하고 비슷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시나리오가 없으면 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나리오는 드러나지 않는 면으로서, 즉 감춰진 면으로서 심리 도식에 해당이 되고, 그 심리 도식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영화 양식, 영화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초가 되면 나름대로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만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만들어 봤을 것입니다. 그때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와 같은 것은 영화로 비유하자면 시나리오에 해당이 되고, 이 시나리오는 사실상 심리 도식에 해당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나무가 두 그루가 등장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나무 한 그루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나무는 두 그루. 오늘의 나무는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달려 있을까요? 이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주먹이 달려 있고, 바위, 그러니까 손바닥, 그 다음에 엎드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주먹, 바위, 손바닥이죠. 이건 굴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공격도 방어도 못하면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오른쪽의 나무는 눈, 입, 귀인데, 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각. 우리가 눈을 우리가 앞서 배우기를 사고 심리수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입을 원함 심리수식이라고 배운 바 있고요. 귀를 감정 심리수식이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을 잘 헤아리고, 입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원함과 욕구를 잘 헤아리는, 또 귀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을 잘 들을 줄 아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 나무와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무에는 뿌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심리 도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리 양식과 심리 도식은 따로 떨어지는 법이 없고 늘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나무는 드러난 면으로서 양식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뿌리는 감춰진 면에서 심리 도식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뿌리라야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뿌리와 나무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 행동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미지는 마음과 행동은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되죠?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폭풍이 불어도 잘 견디죠. 우리가 뿌리 깊은 그런 심리 도식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나무와 같이 든든히 잘 버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심리 도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 마음과 행동은 일체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요. 자,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따라서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행동심리체로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의 그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깨워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바꾸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을 행동심리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조금 전에는 행동을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바꿉니다. 자,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을 바꿔야죠. 자,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이제 말로 잘 타이르는 거죠. 뭐 타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행동이 아닌 생각, 사고, 마음을 바꾸면 행동도 바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인지심리 치료라고 합니다. 자, 인지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정서를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이런 원리로 치료하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심리도식과 심리양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리양식과 심리도식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당장 심리양식과 심리도식을 잘 알고 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예,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기가 쉬운 케이스도 있고 마음을 바꿔서 고치기 쉬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 양식이라는 개념과 심리 도식이라는 개념을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심리 양식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에 관한 거, 말에 관한 거는 양식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것은 심리 도식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훌륭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심리 양식을 마치면서 이것을 매우 심플하게 정리해야 기억이 오래 가겠죠. 지금도 심리 양식과 심리 도식이 어려우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심리 양식은 말과 행동이다. 심리 도식은 말과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심리 도식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심리 도식은 뭘로 되어 있더라?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념으로 되어 있고, 핵심 신념으로 되어 있고, 태도로 되어 있더라. 이것은 우리가 앞서 첫 시간에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매우 유익하다 하는 것을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매우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심리도식이 여러 면모를 이미지화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심리도식을 소개한 바 있는 그런 아이콘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심리도식과 심리양식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으로서 매우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